아까 내드린 거 프린터 있죠? 자, 프린터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풀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키워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1번은 키워드 할 때 자꾸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키워드를 자꾸 표시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요 문제 읽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고 이게. 그래서 거기 있는 1번은 키워드 뭐야? 부동산학은 네, 종합응용과 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앞에 뭐 있죠? 활동이란 요 말 나왔지.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인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 보니까 의사결정론적, 의사결정 과정이죠. 자, 영곽에서 뒤에 뭐나 있습니까? 법, 경제, 기술 측면을 갖다 접근 시도하는 방식이 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4번은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 가볼까요? 쭉 가서 부동산학은 틀린 거지. 순수과학에 대해 틀린 거예요. 이 말 대신 응용과학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면 항상 키워드가 뭐냐 이거 마시면 돼. 공부할 때. 자, 일단 오래 봤으면 그 다음에 6번부터 할 건데 6번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요약집의 3페이지. 우리 요약집 보는 방식이 이겁니다. 앞에 보는 거 항상 제가 필수 내용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을 나중에 내가 완벽히 알고 있으면 뒷장 가볼까요? 뒷장에 4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거기 있는 부연 설명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필수 내용 정리를 완전히 정리했을 때 그다음에 이걸 알고 있으면요. 굳이 뒤에 내용까지 볼 필요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책 자체가. 자, 일단 우리 총론은 실제 시험 나올 게 여기부터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 3번이 한 문제고 각각의 정리가 각각 한 문제예요. 그다음 또 가볼까요? 저기 있는 6페이지 정리 3번이 한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페이지 정리 4번 여기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총론은 실제 시험 나올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했던 앞 시간에 했던 이 내용은 시험 잘 나오지 않지만 거의 매년마다 시험 나올 게 뭐냐 정리 2번에 있는 개념 그다음 3번에 뭐 있습니까? 용어 정리 4번에 부동산 특성 이게 각각이 매년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원래도 여지없이 뭐 있습니까? 이게 각각이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공부하실 때 이 개론 과목은요 이걸 각각을 분리시키라고. 무슨 말이냐면 절대 시험에서 이 내용과 이 내용 같이 섞여서 한 문제 시험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성격이 있는 거라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현재 이 문제 같이 묶여서 한 문제 나오면 마치 이건 내가 현재 영어 시험 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수학 문제 나오는데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한 뭔가 하면 달락달락 무조건 끊어서 보시라고. 근데 반대로 있죠. 제가 보니까 민법 같은 거 내 분야는 아니겠지만 민법은 전체 있는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를 쭉 연결시켜야 된다고. 전체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쟤는 탁탁 그냥 끊어서 보시라고. 보시면서 나중에 가서 뭐 있으면 특정한 파트 이해 안 되자 그냥 버리시라고 과감하게. 그런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가끔 이런 분이 있어. 이걸 전체가 비록 총론이니까 다 묶어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비록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절대 묶지 말라고. 이건 다 분리된, 독립된 문제니까. 그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 자, 물어보자고 이제. 어떤 게 부동산이에요? 자, 다시 이거부터 할게. 우리 현재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학을 부동산 공부하고 있다고.
그건 현재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에 그래서 부동산을 연구한다. 자, 그러면 설마 부동산 연구할 때 이 분필까지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있겠냐고? 없을 거 아니야. 나 현재 부동산 연구할 때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만 부동산이냐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자고. 뭐가 부동산이에요? 어떤 게 부동산이냐고. 응? 땅하고 건물만? 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 수목은? 도로는? 교량은? 응? 담장은?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판잣집은? 공중열 박스는?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한 목적이 이거라고. 부동산 개념 할 목적은 나 현재 부동산 연구할 거야. 좋다. 어느 범위까지 연구할 거야. 그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 오직 부동산을 연구하게 돼 있으니까. 아까 했지만 얘는 뭐야? 부동산 반 동산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건 연구할 필요 없단 말이야. 자동차 할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할 목적이 뭐가 이겁니다. 내가 현재 부동산을 연구할 건데 어느 범위까지만 연구할 것인가. 그 부동산이라는 것이 범위를 먼저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부동산 물어보니까 토지와 정착물에 설명하는데 그렇게 말한 건 누가 말한 거냐? 네, 법학자가. 민법에 나 있어. 민법에 보면 부동산 1안,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고. 그 법학자 말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현재 경제학자면 나 같은 부동산이 뭐냐 물으면 저는 절대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말 안 해. 뭐냐? 부동산은 돈이야, 돈. 맞잖아. 그죠? 강남에 있는 땅, 원주 땅 값습니까? 다르잖아, 분명히. 또 집을 짓는 건축업체물로서 뭐가 부동산이 물어보면 얘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을 설명하지 않고 얘는 집 짓는 공간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이 부동산을 보는 시간이 약간 달라지는구나, 학자들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항상 부동산은 무조건 뭐 있으며 세 개가 합친 거죠. 기술과 뭐가 있습니까? 경제와 법,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인데 이때 이걸 다시 구분하면요.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입니까? 보이겠지. 그죠? 이런 걸 뭐라냐? 유형적 측면으로 설명한다고. 그렇지만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그죠? 또 현재 이 건물 권리 관련된 내용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런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 무슨 측면이냐? 우리 이게 다른 말로 무형적 측면을 쓴다고 쓸 때. 자, 그러면요. 이제 좀 구분할 게 이겁니다. 부동산을 보는 시간 크게 두 개 있네. 눈에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 두 개 있구나. 그죠? 있는데, 이때 이 기술적 측면에선 참고로 기술적 측면 같은 말이 뭐냐? 물리. 측면에서 보는 시각과 경제 측면, 법률 측면에서 부동산을 좀 달리 보더라. 앞에 이름 했지만 부동산이라고 해서 뭐라 했습니까? 네, 민법에서는 뭐라 했죠? 토지와 뭐라고요? 정착물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보니까 부동산이 뭐냐 물었을 때 물어보니까 이런 집을 짓는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또는 자연이다. 이렇게 부동산 설명하더라 이거야. 거꾸로 보니까요. 경제학자를 물어보니까 뭐가 부동산 물어보니까 얘는 돈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또는 자본이다. 또는 뭐 있습니까? 생산 요소이다. 생산재이다. 또는 소비재다. 뭐 등등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거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 비록 민법상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이거 이외한 게 돼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 또는 어제 부동산 이란 게 있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 어제 부동산. 우리말 번역하자고. 준 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고. 부동산에 뭐예요? 준한다.
부동산 따라간대. 물론 이건 나중에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민법이란지 그다음에 저기 등기법 또는 공시법이죠. 공시법 또는 뭐 있습니까? 중개법 하겠지만 굳이 뒷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부동산이 따라간다 이거지. 그 원칙은 얘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원칙은 뭐요? 동산이겠지.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왜 이게 준부동산인가면요. 경제 가치가 워낙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다 보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등기나 등록의 방식을 분명히 취할 거란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자, 물어보자고요. 준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일단 우리 자동차는 우리 이동할 수 있지. 움직이지. 먼저 이거부터 하자고요. 동산과 부동산 구분 기준은 뭐예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동차라든지 선박, 항공기도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원칙은 동산 맞잖아. 자, 그런데 보자고. 요 분필 사면 등기해? 등기하냐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점유한단 말이에요. 그죠? 집 샀어. 땅을 샀어.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꼭 하네. 그죠? 자, 다시. 네, 분필 등은 절대 뭐 등기 등을 하지 않지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뭐 있습니까? 이거 매입하면 뭐 합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등록하잖아. 그죠? 이 말은 뭐요?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뭐 있습니까? 비록 이동할 수 있는 동산이 있지만 마치 이게 부동산처럼 뭐 있습니까? 등기를 등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처럼 뭐 있습니까? 네, 등기 등록한다 해서 부동산을 따라간다 해서 이게 뭐라냐? 준부동산이라 썼을 때. 그래서 이 준부동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 말 뜻이.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민법상에서는 반드시 토지와 정착물만 부동산에 지칭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얘까지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잠시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자 맨 뒤에 216페이지 216페이지 자, 부연 설명 나 있는데 꼭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되죠. 이 말은 감정평가사 평가할 때 이런 물건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자, 어디 보시면 뒷장 거기서 넘어가서 218페이지. 이 법 조문인데 20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여기 1항인데 자동차도 평가하죠. 2항 건설기의 평가하죠. 3은 선박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 안 해요? 다시 할게. 비록 민법상에서는 부동산 등을 설명할 때 토지와 정착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 부동산에서는 얘까지 연구하는구나. 그죠? 한다면 얘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지. 그래서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광해 부동산. 광해 부동산. 민법상 나와 있는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쓴다고 쓸 때. 자, 그럼 정리해볼까 이제? 이 시험 간단합니다. 우리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항상 물었을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은 크게 보는 시각이 3개 있지. 기술적 측면과 경제 측면과 법률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걸 그 시험을 엄청 많이 낸다고. 그리고 있죠. 특히 법은 2개 있어. 그러니까 민법상 나와 있는 법률, 즉 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이 있다고. 협의 광이 차이 뭐냐? 결국은 요거 차이지. 요거. 그죠? 따라서 준부동산 포함되어 있으면 광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협의를 보시면 돼요. 어쨌든 협의 광이 묻는다. 이건 법률 측면을 보는 시각이. 그러면 이때 정리해볼게요. 이제
우린 과거에 부동산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설명했다면 이것만. 그죠? 실상을 보니까 부동산 개념은 이렇게 좀 달리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념을 정의할 때 특정한 측면 보지 말고 이 전체를 하나를 묶어서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종합. 자, 하나 종합적으로 본다 이 말인데 이 개념을 종합이란 말 같은 말이 부동산에서 뭐라 쓰냐? 이걸 복합이란 말 써, 복합. 응? 복합. 그럼 정리해보면 이 말 아닙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요리 설명이 되어 있어. 복합 개념 부동산을 딱 묶거든. 부동산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항상 부동산학은 반드시 사회과학이니까 얘하고 서로 비교할 대상이 꼭 있더라.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곧 그게 복합 부동산이다. 이 시험 엄청 많이 냅니다. 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말과 요 말 차이 뭐예요? 요거 차이지. 그죠? 개념이란 게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그럼 얘는 뭘 묻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 묻는 거야. 얘는 뭘 묻느냐? 부동산 종류. 즉, 하나 물어보자고. 자,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 땅 샀다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토지만 산 겁니까? 토지 외에 건물까지 산 거예요. 토지만 산 거지. 그지? 나 건물 샀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정확한 말은 토지하고 건물 합친 그걸 산 겁니까? 아니면 건물만 산 거예요? 나 건물 샀대. 응? 합친 거예요? 우리 등기할 때 토지 건물은 딱 별개로 등기합니까? 같이 묶고 등기합니까? 응? 등기할 때. 분명히 토지 등기 따로 있어. 건물 등기 따로 있다고. 별개. 그지? 그 정확한 말은 내가 건물 샀단 말은 뭐 있어? 솔직히 건물만 산 거야. 토지는 모르겠어. 내 건물 뭐 다르겠지만. 그럼 때에 따라 이런 경우 있죠. 토지 건물을 둘 다 산 경우 있지. 그죠? 하나는 묶어서. 이런 건 뭐라 설명할 거예요? 아까 했지만 땅을 샀다 말은 땅을 산 거고 건물 샀다 말은 건물만 산 거고 토지 건물을 둘 다 묶어 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일체로 매매된 거예요. 매매. 즉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토지 건물 하나의 결합된 상태죠. 결합된 상태로 뭐 있습니까? 예, 이용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이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 장난칠 거 뻔하네. 이거 장난치겠네? 자,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 잘 보셔야 돼. 이럴 시험 되거든. 부동산을 가지고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말한 게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장난치게 돼 있어. 틀린 말로써. 같은 맥락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는 것,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이용되는 걸 가지고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장난친다고. 이건 과거에 여러 번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공부할 때면 큰 줄기만 쭉 가지고 가시라고 문제에서. 이 내용을 다 볼려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 근데 물어보자고. 중요한 건 둘 중에 누가 중요하게? 응? 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책에 있는 제목도 그 말 아닙니까? 정리 2번에서 나오니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 나 있으니까. 그지?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자, 정리해볼게. 이 말입니다. 지금 깊이 들어가서 말 그냥 이거 하자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원래 질문 이거요.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네, 원래 이 27대 시험 나왔던 게 뭐냐? 이렇게 시험 나왔다고. 부동산을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 보는 시각을 가지고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시험 나왔어. 실제 지문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뭐야?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할 거잖아. 어느 범위까지 파악할래 보니까 이까지 해야 돼. 토지와 정착물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준부동산까지 연구를 하는 거야. 하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하고 그 이상 벗어난 건 절대 연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말이 뭡니까? 나 현재 부동산 연구할 때 분필은 연구하지 마라. 책상 같은 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얘 부동산 아니니까. 그죠? 그런 걸 밝혀주기 한 게 곧 이게 이 내용이라고.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정리하면 이 두 개요. 예, 개념은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두 개 먼저 구분하자. 그죠? 근데 복합 개념 부동산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얘는 결국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보는 시각이 곧 이게 복합 개념이고, 이때 두 번째 보니까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런데, 저기 문제를 안 냈지만요. 원래 틀린 질문 이거 나왔습니다. 봐볼래요? 이렇게 냈거든.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이란 해서 공간, 위치, 자산, 자본 요거 나왔어. 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틀린 말로서. 얘가 답이었어. 그러니까 굳이 안에 공간이 뭐냐, 위치가 뭐냐 알 필요 없어. 나도 몰라. 그건 알 필요 없다는 거야. 다만 실제로 나타나니까 경제적, 우리 이번에 나왔던 다음은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1번, 네, 기술, 경제, 법을 가지고 복합 개념 부동산 시험 냈고, 2번은 뭐냐고 냈다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란 공간, 위치, 자산, 자본을 말한다. 이래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에 있는 고치적 내용을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은 이거 이외에 꽤 많습니다. 대충 이 감을 잡아야 돼. 이렇게 포함된다. 이거 마시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어쨌든 돈 관련된 거 아닌가? 그죠? 경제관념. 즉, 뭐 수익이니 비용이니 또는 뭐 있습니까? 수요니 공급 같은 게 다 이 경제관념이지. 그죠? 그런 한 개념의 곧 뭐냐? 이 사람 말로 경제 측면이라고. 그러나 이 반대로 법률 측면은요. 요거 두 개 꼭 구분하셔야 돼.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 꼭 구분하시라고. 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예, 준 부동산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디를 보는가 하면 예. 그리고 이 오늘 내드린 문제 있죠? 예, 문제 중에서 6번부터 10번까지야. 6번부터 10번까지. 자, 6번부터 10번까지 보시는데 예, 6번 가볼게.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이건 다 과거에 기출된 질문입니다. 저번 의미의 부동산과 어제 부동산 이 합쳐 요 말 아닙니까? 요거 합쳐서 뭐라고? 얘가 뭐라고? 법률적 측면이지. 그죠?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틀린 거죠? 그래서 준 부동산과 어제 부동산 합쳐서 광의 부동산 또는 뭐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쓰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냈을 때 요걸 갖다 합쳐서 여기에 뭐라고? 여기에 광의 부동산이지. 아니면 같은 말이 뭐예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하지 없다고. 어쨌든 거기서 복합 부동산 아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 8번은 물었던 게 뭐 있습니까? 협의 부동산 이란. 이 말 딱 나왔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나와야 돼? 토지, 정착물까지지 절대 그 뒤에 있는 어제 부동산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하라고. 있으면 틀린 거야. 없으면 맞는 거고. 뒤에 보니까 토지, 정착물 나와 있지. 그죠? 뒤에 어제 부동산 없어. 그건 맞는 거라고. 자, 9번 가볼게요. 9번은 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한번 가볼게. 키워드 한번 쭉 해볼게. 자, 키워드. 협의 부동산. 그 다음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 광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 요까지. 요걸 연결시켜보라고. 자, 협의 부동산에 찾아보세요. 협의 부동산 포함하면서 그 다음 뒤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 이 말은 뭔가 이 말입니다. 별도의 등기를 한다. 등기는 등록한다 말 뜻이고요. 한번 보세요. 얘도 보니까 등기하지. 그지? 얘 등기해? 하지. 독립된 거래의 객체 뭔가 등기는 등록한단 말 뜻이야. 그 등기는 등록한다 이 말은 준부동산이잖아. 여기에 포함된 게 뭐라고? 광의지? 그죠? 자, 광의로 설명된 건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떤 것에 연관돼 있어? 법률 측면이지.
그죠? 이거 다 과거에 기출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이 9번은 그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협의 부동산에 포함돼 토지 정책은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어 있으면 이 공시수단을 갖춘다는 거야. 등기에 등록한다는 거야. 그럼 어제 부동산 포함된다 이 말이 말듯이 포함된 게 뭐야? 광의 부동산인데 이래 보는 시간 결국 뭐야? 경제 측면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이라 보는 시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 건물 등을 말하지만 일컬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 또는 뭐 있습니까? 준부동산 개념을 확대할 필요 없다. 뭐 여기서?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나 현재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잖아.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만 토지와 정착물까지 하지 말고 뭐까지? 얘까지 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된 게 어떻게 됩니까? 토지 등을 말하지만 광의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 확대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런데 다시 볼게요, 이제. 이때 보니까 우리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지. 토지와 정착물로. 법률 개념 가장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개념 중에 가장 정확히 설명된 게 사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률 측면에 있는 토지 정착물을 봐보자고. 즉, 무슨 말, 뭐 어떤 게 토지고 어떤 게 정착물을 봐보자고, 볼 때.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률적 측면이 중요한데. 법률 측면 크게 두 개 있죠? 어떻게? 협의 부동산과 뭐가 있다고요? 광의로 구분되어집니다. 협의란 것은 뭐와 뭡니까? 민법에 있는 거, 민법에 있는 99조인데 민법에 있는 내용 많은데 이런 뭐와 뭐요? 토지와 정착물까지만 부동산이라고요. 광의는 뭐 있습니까? 협의 부동산에다가 뭐가 더 포함되죠?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 포함되는 거죠. 논리가.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게 이겁니다. 좋다. 그럼 과연 토지가 뭐냐? 정착물이 뭐냐? 또 각각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볼 때. 자, 첫 번째 토지부터 합니다. 토지는 시험 내면 거의 틀린 말 낼 게 없어. 자, 일단 토지는 중요한 이겁니다. 한번 물어보자고. 이 분필은 다 이동할 수 있죠? 그럼 땅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응? 모든 땅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뭐 바다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땅은 다 연결되어 있냐고. 응? 분명히 바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강 밑에 땅이 있어? 있지. 그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경우 가끔 있어. 내가 땅을 요만큼, 이만큼 사면 어떤 문제 있느냐. 여기 문제가 있어. 옆집과 내 집의 어떤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수가 있지. 그죠? 또 땅은 항상 각각의 땅마다 사용 목적이 있어. 즉 사용 목적이 뭐냐? 지목. 이 지목이라는 건 사용 목적이야. 이 땅은 상업용만 쓴다, 주거만 쓴다, 공장만 쓴다. 이 목적이 있다 분명히. 또 땅은 각각의 땅마다 항상 뭐 있습니까? 토지 번지. 토지 번지를 지번에 쓴다고. 이런 이 지목이란 지번 등이 설정돼 있고 옆집과 어떤 소유권 관련돼 있는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한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을 갖다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소유권을. 자, 일단 우리 거기 보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있을 거예요. 3페이지 있죠? 그죠?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키워드가 딱 두 개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두 번째, 상하에 미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항상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토지에 뭐 있으면 상하에 미친다. 이 말 나오네?
정당한 이익이 뭐고 상하란 말 뜻이 뭐냐 한번 봐보자고. 자, 다시 볼게. 자,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현재 이게 지구야, 지구. 내가 현재 땅을 요만큼 샀어. 사면은 이런 땅을 샀단 말은 여기 있는 지표 공간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산 겁니까? 아니면 이 위에 있는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응? 지하 공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지. 그죠? 그러면 이때 이게 뭐냐? 결국은 토지의 상하의 내소유권이 미치는 이 말 뜻이야. 그럼 결국은 여기 현재 몇 차 공간이지? 하나, 둘, 세 개지. 이런 걸 말하는 3차원 공간. 이 말 같은 말, 3차원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 이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상하란 말은 결국은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된다. 근데 설마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렇게 미치겠습니까? 관련이 성립될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무한대로 미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있냐? 내 땅 반대쪽에 있는 얘가 이게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유권 충돌 등이 발생하니까 할 수 없이 충돌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구 핵을 중심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절대 문제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모든 게 좀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될 것이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토지와 관련돼 있는 권리는 사실은 이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죠?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개인의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니까 왕토사상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내 말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래 땅은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현재 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도 땅을 서로 매매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 분명히. 그래서 보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권리는 국가도 있고 누구도 있다. 개인도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자. 이게 무슨 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이게. 개인이 마음대로 시장에 부동산에 관여한다. 이게 뭐예요? 사법, 민법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 현재 보니까 중개사 과목 중에 공법도 공부하고 민법, 즉 사법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따라서 이 말은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이 소유권 전체가 나한테 다 미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공중공간을 보니까 모든 게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정 경계 범위까지 미치고 그 위로는 결국 뭐 되겠습니까?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진 결과 공적 공중공간이라고 해요. 이건 내 소유권 속에 안 미친다고. 그 다음에 일정 경계 범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냐? 사적 공중공간이야. 이건 내 게 맞단 말이에요. 지하 공간도 무한대로 미치는 게 아니라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미친다고. 이런 게 뭐냐? 사적 공중공간, 지중공간입니다. 근데 일정 경계 아래는 보니까 이건 내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 범위를 뭐라냐? 사적 지중공간 쓴다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인데 이때 이 모든 게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지 않고 일정한 경계 범위 요거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미치는 말 뜻이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걸 다 보지 말고 그냥 쭉 연결해 보시라고. 이런 정도 본 적이 있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3차원 공간이 돼 정당한 범위 이익이 있는 범위 내다. 이거 말씀하는 돼. 이걸 한 번쯤 들어봤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얘보다 정착물이 훨씬 더 중요해.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반드시 정착물에 대한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러면 이 정착물을 볼 때 있죠. 얘가 시험 나오면 이게 항상 시험 나옵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지만. 자, 정착물은 항상 이 비교할게. 한번 물어보자고. 자, 정착물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자고.
정착물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응? 자, 일단 정착 어디에? 토지에 부착되었다. 이 정착이지. 그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부착되면 정착 맞습니까? 일시적 부착되어 있어. 이건 아닐 것 같아. 그건 잠시 잠깐 이 부착된 건 조만간 이동한다는 거지. 이동한다 이건 뭐지? 동산. 그래서 항상 얘는 중요한 건 정착물은 누구하고 서로 비교하는가 하면요. 동산과 서로 비교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니가 하셔야 돼. 자, 잠시만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구분기 시험 꽤 많이 나옵니다. 정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말 들어야 돼.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말 나왔을 때 정착물이라고.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반대로 뭐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있죠? 이건 뭐냐?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면 정착물 개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그런 말이에요. 지속적이면서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시로 부착되어 있는 말이 우리에게 동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정착이지. 반대로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산에 있는 나무 있지. 네? 이거 보통 수목. 수목은 뭐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부착될 거라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정착물이지. 그죠? 반대로 자, 우리 분필은 뭐예요? 동산. 그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 또한 야침. 예, 저기 있는 우리 도로 있죠? 도로 앞으로 계속 뭐 땅에 부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착물이지. 그죠? 또 저기 있는 교량도 뭐요? 계속 부착되어 있지. 정착물. 또 우리 담장도 계속 땅에 부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착이지. 그죠? 가로등도 앞으로 계속 붙어 있잖아요. 계속. 정착물. 이를 보는 시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이런 경우 있어요. 비록 정착물인데 땅을 사면 얘가 자동 따라오는 게 있어. 즉 별도 등기를 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고. 근데 땅을 샀지만 별도 등기를 한 물건이 있어. 이 건물은 뭐예요? 땅을 샀지만 별도로 건물은 등기한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 수목은 이 산을 사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등기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비록 정착물인데. 즉, 내가 단독주택을 샀는데, 단독주택 보니까 정원이 있어. 그 나무 많지? 그죠? 그 얘만 별도로 사면 별도 등기합니까? 아니지. 앞으로 지금 계속 부착되어 있는 거 아니야? 더 있지만 그냥 땅 사면 그냥 따라온단 말이야, 이게. 이 말이 정착물이지만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예, 별도 등기를 할 수 있는 정착물도 있고, 별도를 등기를 하지 않는 정착물 두 개 구분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본다면 이 정착물이 있는데, 거기 두 개 있어요. 토지에 일부에 포함되는 정착물도 있고, 또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어. 그죠? 토지 일부란 말은 말 뜻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별도의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 즉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는 정착물을 가지고 말하냐? 이게 종속 정착물. 이란 말씀입니다.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은 뭐냐? 별도의 등기를 한 물건이에요. 이런 게 뭐냐?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거. 독립정착물이었습니다. 주로 묻는 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시험 내게 돼 있어. 자, 가장 대표적인 거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 어떤 거요? 수목 같은 거. 그죠?
굳이 암기는 좀 하지 말라고. 벼랑 같은 거. 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보니까 뭐 돌담 같은 거죠. 자, 이런 게 대부분 다 이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이고, 거꾸로 토지와 이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즉 독립 정착물은요,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건물.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건데, 수목 중에서 일반 수목이 아니라 임목법에 등기된 수목이 있어. 벌써 별도의 등기했단 말이지. 이런 건 뭐냐?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동산 중에서 특히 좀 조심할 건 수목인데 가식 중인 수목. 자, 가식 중이란 말 뜻은 뭐야? 조만간 옮겨 심겠다는 거지. 그죠? 지금 현재 이 나무가 있지만 조만간 옮겨 심겠다는 거예요. 뭐 결국 이 땅에 부착되어 있지만 이건 계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지? 그래서 이건 동산이에요. 판잣집 중에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얘도 뭐냐? 앞에 뭐 붙어 있어? 이건 일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이지? 이런 말 붙어 있으면 이건 동산 속에 포함된대.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예요. 이건 딱 정해져 있어. 나오는 패턴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게 세 번째 내용 다 하지 말고 이거 하시라고. 간단하게. 자, 첫 번째 묻는 거요. 부동산 1항도선 종합적인 측면 보는 개념이 크게 두 개 있죠.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서로 구분하자.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부동산 개념인데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개 있지. 기술, 경제, 법을 말한다. 두 번째 어떤 예가 그 속에 포함된 구분하셔야 돼. 세 번째 볼 게 뭔가 하면 협의란 말과 광의는 반드시 법인데 이 협의 광의 차이 누구냐? 요거 차이다. 그지? 그 다음에 그냥 토지는 그냥 소유권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중요한 건 이 정착물이 중요한데 정착물과 동산 구분 기준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일시적이냐 지속적 그 차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면 뭐 있습니까? 이건 동산, 지속적이면 정착물. 정착물은 다시 보는 게 별도의 등기하는 물건과 등기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 물건은 종속 정착물. 등기하는 물건은 뭐 있습니까? 독립 정착물. 밑에 얘는 좀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문제 풀 건데, 자, 문제 11번요. 자, 11번 뭐 묻는 거요?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간주되는 것. 이게 뭐야? 독립정착물. 그지? 그 다음에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거 뭐죠? 종속정착물로 나눌 수 있다. 맞는 거지. 자, 일단 요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걸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죠. 그냥 기본 개념에 생각하라고. 부동산 개념 복합적 측면 본다. 복합의 말 뜻이 뭐냐? 기술, 경제, 법이다. 요거 아시고 특히 법이 중요한데 법은 크게 두 개 있다. 협의 부동산과 광의.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만 있으면 협의, 오제 부동산 있으면 광의. 그죠? 자, 이때 정착물은 동산과 구분하는데 일시적이냐 지속적 그 차이다. 지속적이란 말 들으면 이건 정착물인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정착물 다시 크게 두 개 있죠. 그죠? 토지의 부착적 우리가 알고 있는 별도의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있는 3페이지 보니까 뭐 있습니까? 설명된 게 맨 위에 그 복합 개념 부동산 있죠? 그 두 개 구분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크게 큰 틀 자체 움직이라고. 큰 틀이 그잖아. 요거 두 개. 그죠? 구분하시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러한, 지금 이거 암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단지 복합 개념 부동산 기술, 경제, 법을 만든 이거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법에서는 크게 두 개, 협의, 광의, 구분. 이렇게 마시라고. 그 다음에 정착물은 뭐 있습니까?
동사과 서로 구분되어진 이것까지 맞으면 돼, 지금은. 그냥 그런 말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라고. 굳이 지금부터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 보시고, 예, 좀 쉬었다가, 저기 있는 6페이지, 부동산 용어 정리, 용어 할게요.